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지난번에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찐닝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AI 분야에서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나와서 로봇이 진짜 치열하잖아요. 로봇도 뭐 산업 로봇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치열하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유니트리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회사죠. 이 유니트리 얘기해 주시다가 좀 시간이 아쉬워서 짧게 끝냈는데 경쟁, 미국과 중국 뭐 경쟁 구도라든지 유니트리 얘기 조금 더 해주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이게 보통 전기차든 반도체든 AI든 중미 양국 간의 경쟁 구도가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양국 간의 뭐 산업 자체의 상황이든 경쟁 구도든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올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현지 언론 매체에서 관심도가 좀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사를 나열했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톤을 보면 한 키워드가 7개가 있는데 중미, 스피드, 양산의 원년, 국산 칩, 화웨이와 엔비디아, 이구 환신. 그래서 대체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내용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중미 양국의 경쟁 구도. 근데 중국 현지 언론은 보도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중미 양국의 경쟁 구도는 물론 자주 보도하고 하지만 한 3, 4월 이후에는 특히 5월 들어서서는 중국 국내의 산업 동향을 더 업데이트하는 이런 더 촘촘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뭐 에질러티 로보틱스라는 비교 테슬라도 로봇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로봇 연구하는 회사가 많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유니트리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뭐 스타트업까지 하면 로봇 연구 어느 정도나 돼요? 로봇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업체로서 만드는 기업은 사실 아직은 정확한 통계가 없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테스트 제품이든 양산 제품이든 언론이나 업계에서 자주 다뤄진 업체는 3개가 있는데요. 사실 유니트리는 유명한 기업이지만 올 연초에 그 춘절 공연에서 춤추고 그리고 뭐 무협처럼 동작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관심 받았는데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중에 핵심 업체 중에 한 3개 업체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데 하나는 유니트리. 근데 유니트리는 뭐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의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DHL이나 아마존 이런 물류 쪽으로 많이 쓰고 요즘은 전기차 공장이랑 협력도 하고요. 그 두 번째 기업은 중국어로 요비슈안, 영어로 유비테크인데요. 유비테크는 응용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해요. 전기차 공장에 이미 테스트도 들어갔고 또 큰 전시장이나 박람회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대학 연구기관은 마찬가지로 많이 인도하고 있고 또 창고나 물류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기업은 프리의 영어로 포리어. 포리어는 그 앞서 그 2개 기업과 달리 뭔가 서비스용 로봇, 양로시설, 고급 양로시설 쪽에 사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요 3개가 있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간단히 언급해드렸듯이 이런 유니트리나 유비테크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핵심 업체 외에 올 들어서 BYD, 뭐 상해 자동차 그룹, 샤오펑 자동차, 지르이, 샤오미 이런 전기차 업체들도 이미 뛰어들었고 그리고 화웨이 같은 기업도 이미 올해 5월 12일에 방금 말씀드린 유비테크 그 핵심 기업이랑 협력해서 화웨이가 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그리고 가전업체 중에서는 메이디라는 가전업체가 이미 메이디의 세탁기 생산 라인에 이미 휴머노이드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업체 중에 텐센트랑 바이두도 클라우드나 AI 관련 자회사를 통해서 방금 그 3개 핵심 기업이랑 협력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응용의 강점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점점 투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네. 우리가 보는 건 뭐 로봇을 뭐 휴대폰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들이 어떤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네. 영상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네.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최근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네. 뭐 말씀하신 춘절에 그 춤추는 거라든지 네. 얼마 전에는 마라톤도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 네. 마라톤도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보잖아요. 네. 그 마라톤에는 유니트리 같은 좀 톱급에 있는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고 중간이나 좀 더 이제부터 슬슬 상승기에 처하는 일반적인 로봇 기업 그리고 개인이든 단체든 나는 전문적인 업체는 아닌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마라톤의 장점이 그 몇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뭐 길 상황이라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 로봇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춤이나 또는 마라톤 이런 이벤트는 사실 유니트리 같은 회사는 거기서 뭘 증명하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우위에 있으니까 뭐 협력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서포트를 주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아니 지금 나오는 화면인데 격투도 하더라고요. 예. 5월 25일에 네. 중국 그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경기가 벌어졌는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전기차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격투도 있고 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팔이나 다리가 움직였을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청소년들이 뭐 과학기술이나 AI나 로봇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도 자극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라톤이랑 이런 격투기 경기 외에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관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휴머노이드한테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런 스포츠 움직임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왔는지 보완할 점은 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벤트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경쟁이기도 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도 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유니트리 중국에서 많이 대표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면 누가 더 우위에 있다? 혹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제가 로봇 쪽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중국 현지 언론이랑 미국 언론의 업계 뭐 코멘트나 보도들을 좀 취합해 보면 테슬라의 주력 제품이 옵티머스고 유니트리 주력 제품이 G1, H1이잖아요.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원가, 양산, 그리고 응용 상황, 밸류체인과 공급망 요 몇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짚어드리면 하드웨어 쪽은 로봇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연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강점은 이미 작년부터 테슬라의 전기차 자체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의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이나 힘 이런 부분에서 운반이나 그런 걸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니트리의 주력 제품인 H1, G1은 유연성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 공장이나 협력 단계에 있지만 테슬라보다 좀 늦어요. 전기차 공장에 투입한 거는. 그래서 유니트리 H1이란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연성이랑 동작 균형감 방금 말씀하신 그 무술 동작이라든지 춤추는 동작 그래서 좀 유연성이나 디테일적인 면에서 더 감각이 좋고 그리고 또 차이점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그 관절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러면 반응하는데 3초 정도 걸리지만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0.8초에 불과해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FSD라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FSD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강점이 있고 유니트리는 테슬라에 비해서 사실 AI 빅모델 개발 쪽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중국의
딥시크 나왔고 이제부터 후발주자라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좀 후발주자로서 이제 강화 학습, 모방 학습 이런 거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와 양산은 아무래도 강점은 중국이 갖고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그 홈페이지나 업계 데이터를 보면 한 대당 5, 6만 달러 정도인데 근데 그게 공급망이 글로벌 공급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유니츠는 사실 그 핵심 반도체 칩 빼고는 거의 다 90% 이상을 중국산 부품으로 사용해서 유니츠의 G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홈페이지에 1.6만 달러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 전망 자료를 보면 만약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테슬라 전기차처럼 점점 다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한다면 5, 6만 달러에서 한 2만 달러대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거다. 근데 요거는 아직은 추정이고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양산에 관련해서도 미국이랑 중국 업계 자료를 보면 올해 2025년 정확히 미국이랑 중국 합쳐서 몇 대를 양산, 그 정확한 숫자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망 자료는 있지만 좀 격차가 커요. 근데 대체로 올 한 해 미국, 중국 전 세계를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글로벌 출하량이 한 1.8만 대. 그러면 테슬라는 계획은 몇천 대라고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한 100만 대까지 늘 거다. 2035년까지 1000만 대까지 늘 수도 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원가랑 양산 규모 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밸류체인이나 공급망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보다는 유니츠가 더 우위다. 그리고 응용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이미 자체 전기차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유니츠에는 대체로 교육이나 보안이나 양로원이나 더 가정이나 서비스용으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차 쪽은 올해부터 점점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시면 요 공급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왼쪽에 요 퍼센테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구성하는데 각 파트별 핵심 부품의 그 금액의 비중이고요. 오른쪽에 요 글로벌 핵심 부품 공급사 중에 빨간색은 중국 공급사, 그리고 요 민트색은 미국 공급사. 그러면 대충 보면 요 AI 칩이 미국 쪽이 더 많고 요거를 제외하면 거의 다 중국 쪽이 빨간색으로 절대적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린 그 옵티머스랑 유니츠를 비교했을 때 뭐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전기차 지난 10년 동안 흘러온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요 원가랑 공급망의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모델 따라서도 다르겠고 사양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조금 아까 유니트리 말씀해 주신 그 부분 1.6만 달러면 네. 우리 돈으로 한 2,200만 원? 네. 요 정도라고 볼 수 있네요. 요게 우리가 그 휴대폰 같은 경우도 네. 이구환신으로 네. 많이 팔렸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었는데 로봇에도 휴머노이드에도 이구환신 얘기가 있긴 있어요. 네. 전국적인 건 아닌데 원래는 이구 환신은 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전자제품인데 네. 중국의 절강성 상해 바로 옆에는 절강성에서 지난 5월 19일에 이구 환신 품목의 가정용 로봇을 추가하겠다. 근데 이 가정용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좀 귀엽고 조그만 그런 로봇도 있고 네. 뭐 몇백만 원대도 있고 몇천만 원대도 그렇죠. 있지만 가정용 로봇은 이제 5월 19일부터 2027년 말까지 이구 환신 품목에 넣는다. 그러면 가정이나 개인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가정용 그런 귀여운 로봇을 살 때 한 가격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요게 유니츠의 본사가 절강성 항저시에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직 퍼진 거 아니고 절강성에서 일단 시범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굉장히 개발이 지금 네.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응용이 어떻게 되느냐. 네. 전기차 공장, 이 네. 전기차 제조업체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네. 제조업 현장에서 전기차 네. 휴머노이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작년부터 네. 슬슬 사용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좀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 휴머노이드 그 경쟁 제품을
볼 때 뭐 테슬라, 옵티머스, 유니트리, G1, H1.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전기차 공장에 더 응용을 빨리 하고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유비테크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유비테크를 예로 들면 작년 2월에 이미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니오라고 있잖아. 니오 공장에서 그 훈련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중국의 동풍 자동차, 길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그룹, 아우디 제일 자동차, 그리고 BYD 북경 자동차 그룹 산하의 전기차, 작년부터는 양산이 아니라 대량 공급이 아니라 좀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기차 공장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아. 대규모가 아니라 훈련시켜서 개선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그 외에 작년에 유비테크가 또 폭스콘이랑 물류업체 중에 순펑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유비테크가 자동차 업체로부터 총 500대 수주를 받았어요. 네, 2분기부터 인도를 개시하고요. 그 유비테크가 전기차 공장 응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유비테크 자사에서 발표한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2023년부터 24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뭐 전기차 공장에서 물품을 운반하든지 뭐 재료 분류, 품질 검사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과제를 2024년 말까지 소량으로 제공해서 훈련시킨다. 인턴십을 한다.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진행됐고, 2단계는 2025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공장에서 방금 그 세 가지 기본적인 동작 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세 가지에서 5가지 과제를 추가한다. 좀 더 어려운 네. 점점. 그래서 3단계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 그거보다 더 복잡한 고난이도를 한 10가지 과제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3단계로 한다. 그래서 테슬라랑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교할 때는 그냥 테슬라랑 유니트리보다는 테슬라랑 유니트리 플러스 유비테크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올해 그 유비테크 외에 포리어라는 기업도 작년 9월부터 이미 한 100대 정도를 공장에 투입해서 인턴십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LEJU,乐聚라는 기업도 있고 아기봇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유비테크를 포함해서 전기차 공장, 뭐 전자제품 공장에서 인턴십을 시키고 있는 기업을 한 4-5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로봇 인턴들이고 이거를 점점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과제 수행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있다. 중국은 2024년은 한 인턴십이고 2025년, 2026년쯤부터는 이제 양산, 정규직. 그렇군요. 그런 단계별로. 그 표현을 써요. 예. 실제로? 네, 인턴십이라는 표현은 이미 3월부터 4월 5일까지 유비텍이 이쪽 응용을 많이 하니까 유비텍을 포함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기차 공장에서 지금 인턴십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미 거론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부품, 칩일 텐데 핵심이랄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칩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있고요. 이 칩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핵심 부품 중에 칩도 하나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메인 제어 칩이나 소프트웨어 AI 쪽 요거는 대뇌에 해당되고 운동 제어는 소뇌에 해당되고 요게 핵심 칩인데,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메인 전자 제어나 이런 플랫폼 이게 핵심 제어 칩에는 인텔의 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연산 모듈이 중요하잖아요. AI랑 요런 쪽은 엔비디아 거를 사용해요. 근데 요거는 아직은 미국 거를 사용하고, 그 외에 비핵심 칩도 있는 모터 구동, BMS, 감지, 통신, 엔코더, 열 관리 이런 일반적인 칩은 100% 중국 기업 거로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유니트리 창업자 왕싱싱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요 하드웨어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게 아마 반도체 칩을 그리고 지금 유니트리가 사용하는 인텔이 코어 i5, i7 외에 엔비디아 거는 제슨 오린 NX를 사용하는데 지금 미국이
첨단 AI 칩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항목에는 사실 요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뭐 원가나 공급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이런 AI 기능을 더 제고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이게 혹시나 어떻게 애매하게 변수가 생길지. 근데 지금은 당장은 뭐 제재 같은 게 없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AI든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타깃으로 해서 이제 로봇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그 AI 반도체 칩 중에 에센드 910D 네네. 근데 그게 아직은 공개된 게 없고요.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를 좀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는 엔비디아를 타깃으로 해서 이런 휴머노이드용 이런 AI 반도체 칩 여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또 컴퓨팅 파워 플랫폼도 있고 빅모델도 있고鸿蒙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를 좀 모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쪽도 화웨이만의 그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화웨이 목표는 올해부터 한 3년에서 5년 동안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생태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화웨이 목표. 로봇 이 생산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미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이제 지금 얘기한 네. 고사양 칩이 이제 네. 하나라면 중국 쪽에서는 또 히토류 네. 중요하게 또 로봇 네. 만드는데도 히토류도 중요하니까 이건 어때요? 네, 히토류도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거죠. 공부해 보니까 히토류 연구 자석 중에 그 네오디뮴 철봉소 연구 자석이라는 게 요게 중요해요. 요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는 모터의 크기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모터의 소형화, 경량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요 연구 자석은 모터가 아주 복잡한 명령을 더 정확하게 더 유연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 대상 미국의 뭐 방산 기업이나 그거 대상으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휴머노이드라는 상품이라서 그거는 아직 수출 통제를 하고 수출 금지는 안 하고 있는데 수출 지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그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달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4월부터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 좀 영향을 받다. 그러니까 금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의 뭐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할 때 전체적인 쿼터가 아니라 건별로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40일에 허가할 수 있는 걸 더 연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은 제재랑 그 관련은 없지만 만약 시간이 흘러서 미국 쪽에서 또 중국에 대해 추가로 뭐 하면 요 히토류는 또 중국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죠. 네. 뭐 어느 나라 휴머노이드 기술이 가장 발달해 있다 현 상황에서 네. 이거는 뭐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르고 좀 네. 주관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또 기술이 너무 좀 어려운 분야니까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휴머노이드 이 기술을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네. 빠르게 좀 발전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있다면 뭘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국가 전략은 다들 아실 네네.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10대 첨단 산업, 로봇도 포함해서 거의 한 90% 이상을 목표에 달성했는데 지금 가장 이슈는 반도체 칩이랑 AI잖아요. 근데 로봇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AI 요 두 개를 가장 잘 접목해서 집대성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부터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든 뭐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든 뭐 반도체 칩도 계속 강화 중에 있고 AI도 뭐 딥시크도 그렇고 계속 강화하고 있고 화웨이
화웨이도 그렇고 이제는 저부가가치나 중간 부가가치는 이미 지난 몇십 년 동안 다 됐으니까 이제는 중국 제조 2025 지난 10년 동안 한 95%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해서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그리고 저번에는 달 뒷면에서 토양도 가져오고 지금부터 점점 더 많은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을 하나하나 더 투자를 강화해서 더 축적해 놔야 나중에 국가 경쟁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요거 휴머노이드는 이제 2025년이 양산의 원년이니까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또 아주 왕성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블룸버그 보도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시진핑 주석이 후속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10년 단위, 중국은 기본이 10년 단위고 나중에 사실 중국 제조 2025 후에 더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10년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점점 더 범위를 넓히고 더 업그레이드 해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